자, 오늘 실적도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분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수석연구위원 김현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아픈 손가락인 주식들이죠. 네. 네이버가 오늘 5% 올라서 20만 원 다시 회복했고 카카오도 7% 올라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네. 평단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른 이유요? 아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 일단은 주가가 사실은 지금까지 뭐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실적이 나오면서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터넷 기업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영업이익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안도랠리를 좀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수남의 관점에서도 지금까지 기세등등했던 엔터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인터넷 업종들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네카오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카오와 엔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쪽 상담소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죠. 자, 주저앉은 엔터주와 끝없이 추락하는 카카오. 진짜 카카오는 이쯤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엔터주, 네이버, 카카오 중요 순서대로 저희가 가보도록 하죠. 앞으로 제일 많이 오름직할 만한 거는 어느 쪽입니까? 가장 지금 유망한 거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그럼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 실적 발표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네. 네이버 기사 뜬 거 보면 연매출 10조 원을 넘본다. 네.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역대 최대. 맞습니다. 거기다가 커머스 쪽, 컨텐츠 쪽 여기도 연간으로 보니까 40% 성장했다. 맞습니다. 네. 네이버 실적 오늘 나온 거 보고 전반적인 내용과 느낌을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네이버가 성장성이 거의 20% 가까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15% 이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이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검색이나 디스플레이 즉 광고 쪽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광고 쪽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구글하고 점유율 싸움이 지금 뭐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성장성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예. 그 반대급부로 커머스 쪽 그리고 웹툰 쪽 이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매출 즉 탑라인 성장성을 맞췄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또 왜 이렇게 잘 나왔느냐 뜯어보니까 원래 광고랑 쇼핑 쪽은 돈을 잘 법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웹툰을 비롯한 컨텐츠 적자가 너무 컸어요. 음. 근데 이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 보면 매분기 400억씩 적자가 줄어들었어요. 오. 400억이면 꽤 큰 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분기 단위로 400억씩 적자 계속 줄어드니까 이 부분이 이제 네이버의 실적이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이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연도 예상되는 영업 실적이 영업이익 네. 1조 4,700억 그 정도 정도. 되죠. 네. 근데 지금 시총이 32조니까 네. PER 한 뭐 20배 조금 넘게. 조금 넘는 수준이죠. 예. 요거는 다른 피어 그룹들을 좀 봐도 네. 싼 위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리스크 생각해도 지금 싼 위치는 아닙니까? 일단 국내 테크주들은 글로벌 빅테크들 대비 쌉니다, 지금. 싼 위치에 있고요. 이게 단순히 PER로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해외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단일 사업 기업이에요. 그래서 PER로 보지만 네.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는 인터넷 비즈니스도 하지만 컨텐츠나 클라우드나 나머지 이제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같이 하는 부분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지금 추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치가 없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SOTP라고 해서 각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해서 합산하는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외 기업보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싸다.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네. 더 많은 프리미엄과 밸류를 받기 위해서 기대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컨텐츠 적자가 계속 줄어왔는데 웹툰 쪽에서 이제는 영업단에서
흑자 전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쪽에서 아직은 이제 광고랑 쇼핑 쪽의 이익률을 따로 구분하진 않지만 쇼핑 쪽만 봤을 땐 이익률이 뭐 10%를 크게 넘진 않거든요. 이런 이익률이 광고 이익률인 30-40% 수준까지 올라가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사실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좀 많이 눌렸었던 가장 큰 우려는 뭐였냐면 검색 점유율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네. 이게 깨지면은 다 뒤에 건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구글과 네이버의 이 검색 대전, 검색 시장 점유율을 네이버가 잘 수성하고 있느냐. 아쉽지만 이제 근데 이 부분은 데이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검색 그 점유율도 네. 구글이 좀 뺏어가는 듯 했다가 네. 다시 네이버가 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저도 한국 사람이어서 네. 구글 네이버 둘 다 쓰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확실히 네이버가 제 입맛에는 네. 좀 맞고 편한 거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쇼핑이나 맛집 이런 거 검색할 때는 네이버가 구글 대비 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검색 본연의 기능, 네. 내가 궁금한 거, 모르는 거를 찾아가는 그 검색 본연의 기능을 할 때는 이게 영문으로 검색할 때는 당연히 구글이 더 나은 거 우리가 알겠는데 네. 한글로 어떤 키워드 검색을 할 때도 네이버가 이제 쇼핑 기능 많이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검색 기능들이 구글 쪽도 상당히 쓸만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이 최근에 점유율 치고 올라온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은 가장 어디가 먼저 시장을 점유하느냐의 그 키워드는 AI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 등등. 네, 네이버는 각 여기를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이퍼클로버도 나왔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이버의? 일단 국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1위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로 보더라도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진화하고 또 이를 실질적인 서비스에 예.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뭐 클로바 for 라이팅이라던가 이런 이제 실질적인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은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사실은 유일무이하다. 카카오도 적수가 이렇게 보고 카카오는 사실은 아직 이제 자체 거대 언어 모델도 아직 안 나와 나왔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 경쟁력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카카오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온리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어때요? 각 요거 기대 많이 받았는데 지금 네. 잘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이제 내년 정도에 아마 이제 완공이 될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갖는 의미는 일단은 이제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연산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급격하게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을 외주를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보안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내재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 부분이 완공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쓰고 남는 데이터 센터 공간에 대해서는 또 외부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이제 자회사를 중심으로 이 IDC 데이터 센터의 활용도가 뭐 올해 내년부터는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한양대 그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 안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필수적인 요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두님이 카카오 대표가 바뀌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셔가지고 좀 이따가 그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네이버는 지금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그렇고 이번에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뭐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거나 디스카운트를 주기도 한 것처럼 네이버도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또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다.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적자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의 요것만 마지막 질문 드리고 카카오로 넘어갈게요. 네. 네이버의 약점은 뭡니까 그럼? 네이버의 주가 측면에서도 약점은 같이 연동. 네, 주가 측면에서 연동한다면은 네이버는 사실 검색 쪽은 지금 이제 여전히 과반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외에 디스플레이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너 광고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배너 광고가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밴드 쪽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카페나 밴드는 아쉽지만 시장 내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절대적인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은 못 떠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밴드는
떠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대체제가 나올 수 있는 플랫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네이버의 최근 그 배너 광고 매출 추이를 보시면 시장 성장률보다도 조금 더 하회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광고가 네이버의 중요한 수익원인데 그렇죠. 한쪽 부분은 잘하지만 그 배너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네이버의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활성화된 유저들이 많아져야지 광고 단가도 올라가는 건데. 맞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런 고민이었잖아요. 원래 페이스북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 급격하게 늙어버려서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은 페이스북 하는 거에 있어서 액티브 유저가 아니어서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산 거고 네. 거기 안에서 또 플레이하는 것처럼 네이버도 그런 탈바꿈을 한번 진행을 해야 또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이버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주가 측면에서? 예. 이제는 뭐 이제 딱 실적 확인하면서 인터넷 업종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좀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좀 더 우상향 그림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20만 500원. 내년 요맘때 본다면 얼마 정도까지 가야지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네이버에 지난 3, 4년 동안 부침없이 20%씩 성장해 왔거든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25만 원 이상 가 있어야 맞는 거죠.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20만 원이면 한 24, 5만 원 선까지를 최소한의 어떤 상승 여력으로 보고 있고 제 목표 주가는 또 29만 원. 29만 예, 원. 공식적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이렇게 알아봤고 오늘 실적 나와서 가장 또 중요도가 높은 네이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의 아픈 손가락 네. 카카오. 네.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띄워주실래요? 카카오 그래도 제가 조금 밑에서 샀네요. 그래프 보니까 2021년 6월 25일에 17만 3천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짝 떨어지길래 요 정도면 사도 되겠다 한 게 14만 원에 들어간 거고 네네. 지금은 3만 7,600원까지. 네. 와, 참 카카오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카카오가 5만 원 깨졌을 때 바닥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거기서 만 원이 더 빠졌어요.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4만 원까지 깨졌던 상황인데요. 예. 사실 3만 원대 주가가 한 2주까지는 아니지만 한 4, 5 거래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더 못 사겠다. 근데 저는 포지션이 없으면은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가격에서는. 네. 근데 오늘 또 거짓말처럼 이렇게 7% 반등이 나오잖아요. 4만 원, 4만 1천 원 선을 지금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이게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저점이었던 게 역사적으로 계속 좀 어떤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기저이익의 훼손이 없다는 거죠. 예, 본업.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배너 광고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본업에 대한 이익이 오히려 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네. 이익도 좀 깎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무리한 M&A로 금융당국이 판단했었던 그런 SM에 대해서 이제 시세 조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죠. 카카오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 이 주가 왔다고 하더라도 네. 매수 콜을 외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일단은 지금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카카오의 그 주가 수익 배수는 최저점입니다. 어. 지금 내년 기준으로 30배, PER 기준 30배까지 왔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100배도 넘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이 가진 특성을 보시면은 무소불위의 플랫폼인 카카오톡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빌리티도 장악할 것이고 뭐 헬스케어 쪽으로도 나갈 것이고 엔터테인먼트도 우리가 이걸로 잘해볼 수 있고 또 방향성은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업의 방향성이 뭐냐면 공통된 키워드가 뭐냐면 해외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내수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신성장 산업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의 큰 틀의 방향성이에요. 네. 그 방향성에 훼손이 없고 그 방향성을 실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배너 광고에서 돈 잘 벌고 있느냐? 그렇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콜을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카카오가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성과를 내는 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엔터에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 중에서
드라마가 이제 뭐 넷플릭스향 이제 OTT가 생겨나면서 해외 쪽 미국 OTT 기업들에 대한 수출이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되어 있는 SM 인수하기 전에도 그 아이브가 소속 그 아티스트입니다. 예. 아이브 같은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일본 및 뭐 해외 공연들,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음반 판매, K-팝 음반 판매량의 딱 50%만 한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 많은 판매량의 나머지 50%는 다 해외에서 소비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수출 쪽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을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죠.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카카오가 사실 뭐 밸류적으로는 싸다고 매수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좀 아픈 얘기지만 네. 경영진이 뭐 사법적인 그런 리스크도 있고 네.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알짜라는 기업을 쪼개가지고 네. 상장을 시키고 그렇죠. 자꾸 핵심 자산들이 좀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네. 과연 이거는 어디까지 뭐가 남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자회사 중에 상장이 남아 있는 게 굵직굵직한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피코마, 여기까지 이제 엔터 사업이고 또 하나가 카카오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근데 이제 이들까지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주사처럼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한방,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그런 모멘텀이 발현되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을 할 때 네. 그때는 좀 반드시 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한다라는 거죠. 네이버랑 좀 다릅니다. 네이버는 아주 긴 호흡으로 네. 모아가면서 종국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제 차익 실현 하셔도 되지만 카카오는 그런 성격의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사실 그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네. 그 돈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네. 우리는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라는 게 기본적인 근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빌리티 같은 경우 혹은 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네. 그렇게 상장을 시켜서 이게 사업이 커지고 더 사업이 좋아진다는 개념보다 네. 자꾸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본인들의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단적으로 카카오페이 상장 그렇죠. 초기 때 경영진들의 어떤 스톡옵션 차익 먹튀 논란이 있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도 이런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한테 네. 그 알짜 자회사의 IPO 신주를 일부라도 배정하겠다. 이걸 정관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들 고려를 하고 계시죠. 카카오도 그런 부분 고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KT그룹도 뭐 다른 회사 얘기긴 하지만 네. KT 쪽도 KT 클라우드 같은 알짜 자회사들 이제 그런 식으로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 이런 것들 우리가 정관상의 변경을 통해서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파미나님께서 욕은 잠깐 먹는 거고 돈은 남는겨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자, 질문 한번 받을게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네. 최종화님께서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제가 이제 금융 담당은 아니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법인 단위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지분 10% 넘는 초과분 다 팔아야 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27%를 들고 있는데요. 예. 17%를 팔아야 돼요.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10%만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라는 이름이 언젠가는 내려갈 수 있잖아요.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아니게 그렇죠.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영업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팔아야 되는 이벤트가 정말로 발생하면 일단 카카오뱅크는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 단위로는 처벌을 안 받고 지금 이제 경영진 개인에 대한 처벌로 좀 끝내고 네. 카카오뱅크를 안 팔아도 된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좀 예, 있네. 제가 YG 주가 많이 빠졌는데 사도 되나요? 이 말씀 들었을 때도 항상 그랬어요.
블랙핑크 어떻게 될지 아세요? 제가 모르는 내부자 정보 있으세요? 아니다. 그럼 사지 마셔라. 네, 그 관점에서 카카오뱅크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뭐 엔터도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다음번에 자주 네.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현대차증권 김현용 수석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